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였죠. CPI 지수 11월분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PI 지수를 놓고 보면 큰 흐름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 그래도 좀 뜯어보면 하락 추세는 좀 고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단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지수는 좀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PPI 지수까지 함께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저희 방송에서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35% 하락하면서 2,5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8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약세로 좀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은 하루 좀 쉬었지만은 미국하고 약간 엇박자가 됐지만은 우리나라 경기 부분들이 더디게 회복이 되는 부분이고 또 미국 경기 부분들은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대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날도 오히려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어제 오늘 계속해서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좀 되고 또 FOMC 회의 결과가 연속 이틀 진행이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금리 동결 시나리오가 상당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현재 전략적으로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현재 석유가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국제유가 WTI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WTI 주가가 현재 지금 전쟁이 이제 두 개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세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95달러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거의 68달러까지 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월봉 차트, 현재 주봉 차트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바닥에서 현재 다지다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건데 이게 이제 되돌림으로 작용이 되면은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은 역연장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박스권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또 의외로 차트의 모습이 역연자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석유가가 계속해서 힘없이 좀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금리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굳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대한 랠리도 우리가 국제유가 안정이 만약에
같이 추가가 된다면은 현재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은 휴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선거 기간 그것 때문에도 약간 무관심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러시아가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부분.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두 가지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워낙 하마스하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종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은 내년 초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은 오늘은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뭐 2, 3일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대한 숨고르기 좀 해당이 되고 또 체감 지수는 계속해서 행보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좀 급등했던 것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바닥에 뜬 것들은 좀 들어와 주는 부분들. 체감 지수는 약간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방향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좀 체감상으로 상승이다는 것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현재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차분히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 부분보다도 이제는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시장 투자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엇갈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여전히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에서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레스 머티리얼즈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슈퍼 커패시터와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코스닥 상장 둘째 날인 오늘까지도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제3자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죠. 위즈윅 스튜디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가 함께 참여한다는 소식 속에 무려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마지막 KT 알파입니다. KT 자회사 중에 하나고요. 디지털 콘텐츠를 투자 배급하는 곳입니다. KT 알파의 영화 VOD가 삼성 스마트 TV 플러스에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KT 알파입니다. 네, 베스트 종목은 KT 알파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됐을 때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삼성 스마트 TV 플러스 이 이야기가 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이런 호재가 나왔지만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의 봄 영화에 대한 부분에 또 히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이슈가 약간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은 KT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 전략들, 믿음 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로서 현재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KT IS, CS도 완만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KT 알파는 약간 소외가 좀 됐었는데 오늘 호재로서 어떤 이제 급등을 좀 해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KT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 산업의 핵심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T커머스, 그다음에 KT 알파 쇼핑, K쇼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쇼핑 쪽하고 컨텐츠 쪽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좀 하면서 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쿠팡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KT도 이와 이제 비슷한 전략으로 이제 컨텐츠하고 K쇼핑을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쇼핑을 현재 계속해서 키우기 위한 중장기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KT에 대한 고객 이런 현재 부분들이 상당히 막강한 부분들이 있고 또 배달에 있어서는 오아시스와 협력이 돼서 하나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현재 서비스와 함께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어떤 그 추천 서비스 이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믿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도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알파는 물론 오늘은 이제 상황이 못 갔지만은 23%까지 이제 급등을 좀 했다가 조정을 보이는 시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매수권은 아니고 만약에 장중 조정이 오거나 2, 3일 이렇게 숨구르기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6,000원 정도가 되면은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KT 알파 살펴봤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오늘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조정 시에 6,000원 정도 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한 종목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나이백입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나이백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노화 역전, 펩타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미 나왔던 기사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바이오는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재료 가지고 약간 길게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는 이제 단백질을 의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단백질은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포도당 이런 부분들은 무사 통과가 좀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용해서 세포 투과 플랫폼 여기다 약물을 이제 매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항체를 매달릴 수 있고 이걸 이제 치료제 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 좀 되고 있는데 나이백도 이러한 기술 세포 투과 플랫폼을 완성을 좀 했고 또 이러한 기술 수출 로열티도 있고 또 이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현재 이제 파이프라인을 연구하는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관절염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이쪽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도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밝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이백이 현재 펩트론이나 나이백 이런 부분들은 같은 레벨로 인벤티지 랩 이런 부분들은 같은 레벨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거의 약물 전달체 이제 기술이 하나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것은 현재 상승하고 좀 차익 실현 음봉이 계속 나와주지만은 계속해서 원만하게 어떤 선박김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음봉이 좀 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보통 정고점을 저항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뚫어주면은 거의 신고가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총도 한 2천억 대면은 거의 이제 비싸지 않는 가격대가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현재 기술적 가치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주 첫 번째 종목 나이백이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물 전단체 기술이 좀 최근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술적 가치가 부각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 톡방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대덕전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대덕전자 PCB 기판 관련주입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이 부분이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팹리스, MLCC 그리고 기판까지 계속해서 좀 온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장에서 대덕전자 특히나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대덕전자는 이제 PCB 기판의 가장 좀 대표적인 또 알려진 종목군 중에 좀 하나다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고다층 기판, 다시 말해서 현재 HBM 쪽이나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쪽에 특화돼 있고 여기에 매출이 집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반도체 경기 이제 침체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대덕전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현재 PCB 기판이 보통 메모리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그렇지만은 메모리 쪽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메모리 쪽이 아닌 DDR5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이제 DDR5 쪽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PCB 기판을 좀 현재 매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람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현재 메모리 쪽은 이미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하지만은 HBM이 나타나면서 다시 메모리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위주, DDR5 위주의 어떤 대덕전자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간 강세 쪽으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22선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는 사이클 보통 이게 이제 한 달 주기 보통 사이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상승과 조정을 보이고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상승 삿발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장중 고점이 약 10% 정도 일어났는데 절반 정도 조정이 되면은 5% 그러니까 2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은 2, 3일 오늘 포함해서 2, 3일 정도 현재 분할 매수로 진행이 된다면은 2차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대덕전자 꼽아주셨습니다. PCB 기판 관련주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21선 돌파 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절반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입니다. 앞서 대덕전자 살펴보면서 살짝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 자체만으로도 AI를 좀 구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어떤 반도체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반도체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살펴본 부분들은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온 디바이스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다루면서 왜 온 디바이스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앵커님이 우리도 한번 다뤄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좀 다뤘던 건데 다만 현재 이런 AI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가 약간 현재 요거를 가지고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AI의 어떤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왜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화두가 되는지 분명히 좀 알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제 준비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서버가 필요했고 대용량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구현되는 서버 AI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또 GPU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HBM을 장착한 GPU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버형 쪽에 엔비디아가 고공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구현을 해서 모든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을 현재 이제 공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보통 이제 온라인 쪽으로만 많이 이제 구현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구현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렌드가 온 디바이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 컴퓨터가 이제 진행이 되면 GPU, CPU 이런 어떤 것들이 서버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스마트폰으로 구현이 되게 되면은 물론 모든 기능을 다 구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본적인 것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통신으로 이어받는 어떤 물론 지연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현재 메인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거의 초점을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컴퓨터가 구현했던 모든 것들 또 서버가 구현했던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담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의 트렌드가 물론 다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다가 온 디바이스 AI 핸드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디바이스 아래에 이제 센서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또 센서에서 다시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트렌드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계속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는 알다시피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어떤 질문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모든 걸 수행하지 않고 당연히 이거는 그냥 접수만 받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 또 모든 것들을 현재 데이터나 뭐 질문 사항이 그대로 올라가고 분석을 하고 다시 이제 현재 프린트만 돼서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나 또 이런 주고받는 내용이 중앙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안에 이제 취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뭐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바로 온 디바이스 부분들이 되면은 기본적인 모든 내용,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온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좀 될 수 있고 또 개인화된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들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한테 현재 뭐 계좌 이체를 해줘 하면은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중앙 서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코드 이런 부분들을 좀 짜줘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다 남겨두는데 그게 중앙 서버로 가게 되면 좀 상당히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빠른 응답 속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저전력, 저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다시 말해서 온 디바이스의 어떤 AI 쪽의 어떤 혁신 그 아이템들이 그 이슈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열렸던 삼성 AI 포럼 현재 2023에서 삼성 가우스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삼성 가우스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가우스라는 이름도 뭐 상당히 좀 특이한 이름들인데 뭐 이름은 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 가우스 부분들의 핵심들은 뭐냐면은 랭귀지, 다시 말해서 현재 언어 번역 부분들, 그다음에 코드, 간단한 코드,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랭귀지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시간 번역이 좀 됩니다. 실시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로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상대방은 안 들리겠죠. 한국말이 안 들리겠죠. 만약에 영어로 이게 인공지능으로 상대방에게 구현이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들리는 그런 부분이 물론 그 뭐 수신 기능, 뭐 이렇게 내 목소리 차단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것에 이제 통화가 좀 될 수도 있고 또 메시지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더라도 쉽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페이가 뛰어난 부분들은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더라도 핸드폰 기기에 이미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우려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갤럭시 14 갤럭시 부분들의 탑재 부분들이 내년에 현재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탑재되는 메인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말이 많습니다. 자, 내년에 출시되는 부분들이 삼성 엑시노스 2400 이 부분을 탑재를 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전에 어떤 발열 문제 때문에 현재 상당히 이제 말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능이 전작 대비해서 인공지능 어떤 성능이 14.7배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엑시노스하고 거의 동급이 되고 있는 현재 그 지금의 부분의 어떤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이 부분을 좀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현재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이 조금 더 성능이 여러 면에서 좋은 걸로 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삼성에서는 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칩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동향을 보면은 참 약간의 좀 침체가 되고 있죠. 4%밖에 안 됩니다. 현재 퀄컴, 그다음에 애플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퀄컴의 어떤 지배율, 그다음에 중국 업체가 하고 있는 미디어텍 이런 걸 보면은 삼성이 엑시노스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장기적으로 밀고 좀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확산 과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그러면은 두뇌에 해당이 되는 AP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AP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2400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칩넷 현재 컴퓨터는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분산을 하지만은 현재 노트북이나 현재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합해서 레이아웃을 해서 여기는 CPU, 여기는 GPU, 여기는 NPU, 여기는 이제 모뎀 이렇게 현재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NPU에 대한 어떤 그 지적 재산, IP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도 진행이 되고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엑시노스 바로 옆에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제 DRAM이 있지만은 이제 바로 붙여서 저전력, 저지연 부분에 DRAM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붙여서 진행이 되죠. HBM은 바로 옆에서 그 HBM으로 쌓듯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DRAM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인공지능하고 못 썼더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씁니다. 핸드폰을.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인공지능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전력 이런 DRAM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제주 반도체가 폭등한 이유가 바로 저전력 부분에 어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까지 다 또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로세서 AP 옆에 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연, 그다음에 광폭, 현재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LLW가. 자, 이런 부분의 램들이 이번에 이제 개발을 좀 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창출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NPU 쪽하고 IP 자산 쪽하고 다시 말해서 DRAM, LLW DRAM을 만드는 업체의 수혜주가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좀 됩니다. 갤럭시 14의 시리즈 예상은 바로 뭐 이런 예상인데, 중요한 것은 스냅드래곤 8 3세대, 그다음에 엑시노스 2400 이게 이제 동시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죠. 이런 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엑시노스 관련주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런 부분에 어떤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DRAM이나 카메라 모듈 쪽도 우리가 쇠주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대전이 시작이 됐는데, 구글에서 이번에 제미나이 또 제민이라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좀 했죠. 그런데 이걸 구글에 대한 어떤 사이트, 현재 포탈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구글이 하고 있는 현재 구글폰이라고 있죠. 여기에는 당연히 탑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대한 인공지능 어떤 제미나이 보면은 결국은 소형 모델화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파전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삼성폰, 애플폰, 그다음에 구글폰, 이런 3파전인데, 기존에 이제 비서가 있었죠. 이제 삼성은 빅스비, 그다음에 애플은 시리, 이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이제 구글은 예전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제미나이로 바뀌겠죠. 그런데 뭐 빅스비는 당연히 이번에 가우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그중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고, 아주 뭐 언어 모델도 없고 인공지능 뭐 계획만 있습니다. 물론 완벽주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늦게 내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연타 폴더블에서 한방 이제 선제 공격을 해서 대중화했던 씨앗을 뿌렸다면은, 두 번째가 이번에 인공지능 스마트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애플이 언제 추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현재 이 온 디바이스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센서나 이런 데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또 바꿔주면서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온센서 AI가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있으면은 온센서 AI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물의 AI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지 센서도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원데이터를 보내서 다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처리해가지고 인공지능 체능에서 보내서 현재 중앙 AP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센서 AI, 그러니까 센서의 세계에서도 AI가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트렌드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도 현재 거의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온 디바이스에 관련해서 AI 반도체 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온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삼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삼성이 또 갤럭시 S24 그리고 갤럭시 북에 이어서 어제장에서 갤럭시 버즈에도 AI를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폰을 낀 채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게끔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 디바이스 AI에서 더 나아가면 온 센서 AI까지 앞으로 좀 시장이 더 넓혀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그 전에 먼저 AS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100%가 넘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은 지난 11월 22일에 소개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시 보겠습니다. 한 3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39%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내 유일의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주 전에 삼성전자와의 장비 수주 계약도 있었는데요. 또 어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과 ASML이 협력을 하겠다. R&D 사업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얼마나 더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첨단 공정 부분에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디램이나 랜드 프레시 부분들이 이제 미샤되고 이제 고자화 좀 될수록 여러 번 현재 회로를 포토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포토 작업, 식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건물을 지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버레이한 것은 레일을 이렇게 깔다를 계속해서 덮고 깔고를 반복한 건데 이제 수직 증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직 증축에서 조금만 오차가 돼도 미세 공정이 아니면은 약간 틀어져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미세 공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장비가 이제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좀 현재 하고 나서 급등을 했죠. 지금은 현재 눌림목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함께 살펴봤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갭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타이밍보다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봤던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픽셀 플러스입니다. 네, 3위 종목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어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더 추가로 올라가면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쪽으로 훈풍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픽셀 플러스가 동메달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픽셀 플러스 부분들은 CMOS가 다시 말해서 이미지 센서 관련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어떤 삼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타 팹리스를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픽셀 플러스가 있습니다. 초기에 애니콜에서 이미지 센서를 납품했던 전설적인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서 약간 사양길을 걸었던 기업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OS 설계라는 것은 현재 예전에는 필름으로 현재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은 필름이 아닌 반도체 형태, 이미지 센서 형태로 디테일 전환을 전부 다 모든 셀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에 대한 각종 기술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HDR 부분들, 그다음에 그 현재 이 조도 노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현상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TV 화면을 카메라로 쐈을 때 깜빡거리는 현상들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카메라 쪽에 이미지 센서 대신에 이제 차량용 쪽으로 이미지 센서를 확대를 좀 해주고 있고 여기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성장성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현재 밤에 찍었을 때 뭐 노이즈 부분인데 노이즈 제거 센서라든가 뭐 이렇게 얼굴에 잡티가 끼면은 카메라 비추면 잡티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픽셀에다가 AI를 자동적으로 첨가돼서 색 보정이나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좀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화된 펜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약간 뭐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총은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약간 두각이 좀 될 수가 있고 또 펜리스 기업의 가치가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픽셀 플러스였습니다.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노이즈 제거 센서도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자리부터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위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어제장에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MCU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요. 좀 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해서 왜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MCU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구동에 대한 칩인데 컴퓨터 모든 전자제품이 이제 컴퓨터라고 들어간 데서 컴퓨터 모든 기능을 담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 핵심적인 부분이 담으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소화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CPU, 그다음에 메모리, 뭐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장착이 좀 되고 있지만. 가장 간단한 구동 장치이기 때문에 그리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MCU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전자제품에 각종 뭐 칩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 가지고는 현재 별로 성장성이 없는데 어버브 반도체에서 뭘 했냐면은 여기에다가 현재 블루투스 기능을 좀 더해서 센서 기능을 더해서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좀 채택을 좀 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모든 것을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센서 기술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인터넷 통신 기능 MCU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작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MCU 자체적으로 어떤 블루투스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고부 가치의 산업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뭐라고요? 온 디바이스에서 온 센서로 다가온다겠죠. 현재 이런 쪽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을 해줬고 제가 온 디바이스를 늦게 하고 있는 덕분에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소개에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나이다와 주차 보조의 MCU 칩을 현재 계속해서 좀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의외로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의 어떤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자, 하루만 빨랐으면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아쉽습니다. 급등하고 좀 숨고르기 있지만은 이격 조정이 만약에 뭐 2, 3일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타이밍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요 이격 조정이 충분히 갖추어진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어버브 반도체 놓쳤다고 생각하시면은 눌림목 찬스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2위 은메달 어보브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어제장에서부터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MCU 관련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온 디바이스 AI에서 온 센서 AI까지 좀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 종목 역시 더욱더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언제 공략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금메달,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종목명에 대한 힌트 준비해 주셨을까요? 종목명이요? 네. 종목명은 현재 코리아 쪽, 코리아 쪽? 아시아 쪽. 아시아? 이걸 합성을 하면은 코리아, 좋은 이름이 아시아? 나옵니다. 예. 네, 힌트는 코리아, 아시아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함께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업체 부분들은 다음 장 넘어가서요. 이 업체 부분들의 핵심적인 그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유명한 ARM 설계 IP 회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있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 ARM 쪽에 파트너는 이 업체가 유일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계열사 부분들이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중에서 계열사 부분이 약간 사명이 약간 비슷하게 노출이 되는데 계열사 중에 하나의 넥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넥셀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넥셀이라는 회사가 바로 엑시노스를 직접 개발, 삼성과 같이 개발을 했던 유일한 어떤 현재 IP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삼성 현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어떤 연구 인력이 있고 밑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랑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결국은 현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설계 엔지니어링 능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엑시노스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온 디바이스의 핵심이 AP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대한 성장성이 무척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 엑시노트 UL 참여 파트너 기업 참여하는 내역들 엑시노스 각종 시리즈 업그레이드 작업에 이 업체가 참가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르틱이라는 어떤 그 부분들도 AP 시스템도 개발을 좀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온 디바이스의 핵심은 엑시노스고 엑시노스를 현재 IP 자산에 여기서 물론 핵심이 이제 NPU가 있기 때문에 이런 NPU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의 IP도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엑시노스 전체적으로 참가를 했던 기업의 유일 파트너 기업이 이 부분의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업체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이 회사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고 카메라 모듈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미지 센서가 중요한데 이미지 센서도 뭐라고요? 인공지능으로 그걸 커버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정되지 않는 데이터를 전체 중앙으로 보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보정해서 이제 보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상 신호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발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IP 기업 다 급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급등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이 종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일단 오늘장 힌트는 코리아, 아시아 이렇게 두 가지 힌트 주셨는데 제가 종목명 힌트 듣고 웬만하면 대충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렵긴 하네요. 일단 종목명 그렇습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이기도 한데요. 메인 두뇌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칩 중심으로 좀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콘텐츠, 반도체, 소재, 장비 쪽 시세가 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함께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KT알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